네, 기자들이 직접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정희영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 기업 이 바이오 관련주 유틸렉스입니다. 지난 2018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면역 치료제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5년 회사가 설립된 후 3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기업이죠. 설립된 지 5년밖에 안 된 신생회사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오늘 기업 탐탐 끝까지 보시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는 유틸렉스.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본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권병세 뭐 줄임말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뭘까요, 권병세가? 네, 유틸렉스 창업주 이름입니다. 지금 유틸렉스 회장이신데요. 네. 사실 첫 번째 키워드는 유틸렉스 회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꼽는데 네. 권병세 회장이면은 유틸렉스에 대한 설명이 사실 끝납니다. 면역학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세운 회사라는 건데요. 사실 시장에서도 이 유틸렉스의 기술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권병세 회장은 40여 년간 면역학을 연구, 개발해왔는데요. 2005년 그 교육부가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국가 석학 11인을 뽑았는데 여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권병세 회장의 업적이 뭐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하는 활성 물질인 포원비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사실 유틸렉스의 기술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포원비비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어렵죠. 권병세 회장이 직접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포원비비는 T세포 활성화 물질입니다. 특이한 점은 포원비비는 유도성 활성화 물질이에요. 암세포나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이제 T세포가 제거를 하는데 이때 제거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나타나는 물질이 포원비비예요. T세포는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인자로 보통은 혈액 내 비활성 상태로 있다가 암세포나 세균 등 항원의 자극을 받으면 활성 형태로 변해 항원을 공격합니다. T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신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균 등 항원의 신호입니다. 항원이 몸속에 침입하면 항원 제시세포가 이 침입 정보를 T세포에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 자극 신호인데요. 항원과 T세포에 있는 공동 자극인자가 결합해 신호를 보내야만 T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권 회장은 T세포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유도성 공동 자극인자가 T세포 표면에 발현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이 유도성 공동 자극인자의 신호가 T세포에 전달되면 T세포의 활성화가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유도성 공동 자극인자가 바로 포원비비입니다. 이 포원비비는 면역 기능을 선택적으로 키우거나 줄여 T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이에요, 포원비비는. 그렇기 때문에 포원비비를 타겟으로 하면은 다른 T세포 활성화 물질에 비교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제 포원비비 특징이죠. 권병세 회장은 1984년 포원비비를 처음 발견한 후 검증 과정을 거쳐 1989년 공식 발표합니다. 현재 많은 면역 치료제가 포원비비를 타깃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또 SCI급 논문에 인용되는 건수도 17,000회에 달합니다. 그때까지 발표된 많은 예를 봐서 이것이 중요한 몰리큘이고 그때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기작을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로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였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치료제로 많은 사람 분야에 이용될 줄은 몰랐고. 회장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성화인데 뭐가 활성화된다는 걸까요?
유틸렉스의 그 면역 치료제 플랫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활성화란 두 번째 단어를 정했는데요. 그 유틸렉스의 그 면역 치료제 개발 플랫폼은 크게 항체 치료제 플랫폼, 그리고 그 세포 치료제 플랫폼, 그리고 T셀 그 카티 치료제 플랫폼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 항체 치료제 플랫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면역 세포는 활성화되어야만 암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신호를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키트루다와 옵티보가 바로 이 억제하는 기능을 기작으로 사용하는 치료제고요. 두 번째는 T세포를 활성화하는 활성 물질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유틸렉스는 이 기작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키트루와 옵티보와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와 비교해 유틸렉스의 항체 치료제인 면역 관문 활성제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유틸렉스의 연구소장인 한정훈 부사장이 설명해 드립니다. 활성이 안 돼서 암세포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 억제제는 활성이 된 걸 가정한 겁니다. 근데 활성제는 활성이 안 된 것도 활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항암 효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체 치료제는 포원 비비를 타깃으로 하는 EU101로 백혈병을 포함한 혈액암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101은 2017년 중국 절강 하웨제약과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발 및 판권 개혁을 체결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재 중국에서의 연구 개발은 국내보다 6개월 정도 빠른 상황. 내년 중국에서 임상 1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월 달에 그 GLP 레벨의 몽키 톡스 스터디, 동물에서 독성을 발휘하는 그런 실험을 마치게 됩니다. 1월 달에. 그래서 GLP 톡스 데이터가 나온다면은 아마 3, 4개월 이후에 일상을 시작할 겁니다. 중국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약효와 안전성을 컨펌하는, 확인하는 임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U101의 국내 개발은 현재 기초 연구를 끝내고 실효 생산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회사는 올 3분기 임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EU101 외에 유틸렉스는 EU102, EU103 항체 치료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EU102는 포원 비비와 같은 T세포 유동성 공동 자극인자인 AITR을 결합해 T세포의 면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또 T세포를 억제하는 조절 T세포를 도움 T세포로 바꿔 항암 효과를 향상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EU103은 암 성장을 돕는 M2 대식세포를 암 성장을 억제하는 M1 대식세포로 전환해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EU102와 EU103의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103, 이 두 번째로 현재 연구가 끝나서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생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 4월 달에 IND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102는 현재 기초연구 중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생산에 들어가서 22년 10월 달 정도에 저희들이 허가 임상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네, 유틸렉스 이 시장에서 정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분의 1, 그러니까 엄청난 작은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가늠이 안 됩니다. 1억 분의 1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 T세포 치료제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째 키워드를 정했는데요. 일단 너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설명하는 게 좋겠죠? 한정훈 연구소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몸속에는 1억 개 종류의 T세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 항원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한 종류의 T세포만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1억 분의 1 확률로 고순도로 아주 강력한 T세포만 뽑아내기 때문에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만을 분리해 배양한 뒤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자가 유래 T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다양한 암종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 여기에 더해 회사는 T세포 제조 공정의 표준화와 제품 규격화에 성공하면서 제품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생산 비용의 경제성도 확보했습니다. 유틸렉스의 T세포 치료제는 림프종이나 후두암 등을 치료하는 에피 엔티셀과 비소세포성 폐암 등을 치료하는 터티 엔티셀, 교모 세포종 등을 치료하는 위티 엔티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에 관심이 큰 것은 에피엔티셀. 현재 국내 임상 이상이 식약처의 조치로 중단된 상황인데요. 회사는 중단된 임상과 별개로 올해 새로운 임상 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미국 등 해외 T세포 치료제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희하고 조금 허가 규정이 트랙이 틀려서 일단은 저희들이 연구자 임상 1상을 시작해서 그 뒤에 1상이 종료한 후에 그걸 허가 임상으로 변경해서 허가 임상을 2상을 2022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저희들이 미국의 이제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을 녹화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저희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미국 임상을 진행 예정입니다. 미국 자회사는 올해 초 설립 예정이고 2021년 미국에서 에피엔티셀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사의 또 다른 성장 중심축은 카티 치료제인데요. 카티 치료제는 환자의 몸속에 있는 T세포가 암세포만을 공격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바꿔주는 맞춤형 치료제를 말합니다. 유틸렉스의 카티 치료제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기존 카티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보통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유틸렉스 카티는 암세포만 공격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카티는 활성화 물질인데요. 1세대 포온비를 썼습니다. 근데 유틸렉스는 차세대 더 좋은 포온비를 쓰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의 공정보다 더 단순화된 공정을 쓰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카티 타깃이 기존보다 훨씬 다양한 암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회사는 2021년 빠르면 3분기에 국내 임상 1상을 시작할 예정이고 임상 2상부터는 글로벌 임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임상이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틸렉스가 갖고 있는 중장기적인 목표라든지 계획이 좀 있을까요? 네, 오늘 기업 탐탐에서 올해 전하는 첫 번째 회사잖아요. 그래서 올해 어떤 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최수영 사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101, EU101의 임상 진입과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 1상, 2상 에피엔티셀에 저희들이 무사한 좋은 데이터를 얻고 그걸 이상으로 보내는 어떤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저희들이 이중항체, 그다음에 차세대 유전체, 차세대 유니버설 카티 이런 기초적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저희들이 추후 새로운 임상 후보 물질들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역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세운 회사라는 게 회사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권위자는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질문해봤습니다. 권병세 회장님의 대답 한번 들어보시죠. 기초 과학에 베이스를 둔 그런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다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개발한 이런 신약이 난치성 또는 불치성 환자의 완치에 기여를 해서 세계 곳곳에서 처방하는 그런 회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따뜻한 회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웃을 챙기는 회사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좀 유틸렉스가 좀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니까 참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이 기업 탐탐 첫 번째 기업으로 유틸렉스 챙겨봤습니다. 정희영 기자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지금까지 기업 탐탐이었습니다.